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자, 지금부터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는 생명의 숲 공존의 숲 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겠습니다. 생명의 숲 공존의 숲 아우 길다. 숲 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강지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차렷 열중셔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지원입니다. 그런데 웬 경례입니까? 제가 오늘 느닷없이 교장 선생님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지요. 저희 YTN 뉴스 정면 승부와 시민단체 생명의 숲이 함께하는 공개 방송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YTN 뉴스퀘어 공개홀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해 주신 개그맨 윤형민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교장 선생님으로 우리 강지원 변호사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의 이 컨셉이랄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숲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숲학교 학생으로 이렇게 함께 오늘 배우는 자세로 임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 학생들 중에서도 선도부장을 제 스스로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한테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생명의 숲, 공존의 숲학교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또 다양한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어질 1교시, 2교시 여러분 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윤영민 씨가 오늘 1일 선도부장을 맡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생명의 숲, 공존의 숲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윤영민 씨가 숲하고는 아주 밀접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제가 숲처럼 아주 넓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남자다. 그래요? 가슴이 그래요? 이런 공통점이 있을 거고요. 제가 2011년도에 산림청 등산문화 홍보단으로서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푸른 숲을 제대로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오늘 좀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네. 또 다른 노래 손님도 초대를 했는데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분들 하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그런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전거 탄 풍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형빈 씨가 자전거 탄 풍경을 두고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그룹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팀 이름은 그렇습니다. 네. 팀 이름도 그렇고 저희가 아무래도 어쿠스틱 기타를 주로 악기로 나무를 다루는 기타를 해서 아마 친화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외모도 보면은 이렇게 동네 아저씨 같고 결코 절대 연예인 않은, 같지 않고 예, 맞아요. 친화적이죠. 예,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왠지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은. 자전거 그러면은 보통 요즘 자전거들이 정말 좋아져서요. 네. 요즘 비싸서 못 타요. 그리고 자전거 그렇잖아요. 원래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은데 저희들이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릎도 좀 아프고 그래서 저공해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예. 저공해 차로 대신하셨군요, 자전거를. 네, 오늘 YTN 뉴스 정면 승부와 시민단체 생명의 숲이 함께하는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숲 학교라고 하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1교시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돌아보면 좀 삭막합니다. 회색 콘크리트에 쌓여서 종일 책과 씨름만 하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 숲을 선물하자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학교 숲 운동인데요. 네, 초창기부터 학교 숲 운동에 헌신해 오신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길 자연해벗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창길 자연해변 연구소 소장님께서는 원래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생태 공간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오시다면서요? 그게 학교 숲 운동입니까? 예, 저도 이제 생명의 숲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되면서 예. 학교를 생태적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예. 학교 숲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학교 숲 운동은 말 그대로 학교의 숲과 또 나무를 식재해서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을 시키고 또 환경적인 가치를 알려주려고 시민들이 또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운동입니다. 또 아동이 직접 나무를 심는 운동이죠. 그렇죠.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동장에도 풀 한 포기 없이 그냥 먼지만 뿌옇게 날리는 운동장에 좀 삭막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학교,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어느 정도로 좀 삭막한 환경인 건가요? 이제는 한 98년부터 생명의 숲이 학교 숲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나라 학교 한 10분의 1 정도를 학교 숲 운동으로 녹화를 시켰고요. 제가 생각했던 이제 처음 교사가 됐을 때 이런 봤던 학교들은 네. 이제 연병장 저희가 생각하는 연병장. 맞아요. 약간 와. 그런 느낌. 예, 직사각형의 이런 모양의 능목이랑 그다음 곤봉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렇죠. 기계식 체조를 할 수 있는 예전에는 그 교련복이라 그래서 군복 같은 걸 또 입었잖아요. 그렇죠. 1920년대 이제 뭐 조선총독부에서 설치한 학교 운동장의 어떤 모습의 전형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곡선과 자연이 들어간 네. 학교 공간으로 만든다는 게 아마 학교 숲 운동의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삭막한 풍토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는 원래 이제 15세기에 이제 근대식 교육이 이 향교나 서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향교나 서원이 아직도 존재들이 이렇게 원형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보면 입구에 이 향나무라든가 네. 아니, 느티나무라든가 네. 은행나무라든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로 입구가 이렇게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1910년대 또 10년 그다음에 1900년 들어서면서 그런 지금의 학교의 전형이 연병장 모양의 직사각형 모양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도대체 학교라고 하는 것은 숲과 자연과 함께 해야 하는 공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학원이라는 아이들에게 게 정원이 들어간 예,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숲과 자연을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저도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단순히 그 자연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네. 실제로 한 세네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도 그런데 첫 번째는 환경적인 가치. 그러니까 대부분이 학교가 도심 안에 있다 보니까 도심 안에 있는 학교에 녹지를 만드는 것이 도시를 푸르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인데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숲이 있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놀이도 바뀔 것이고 공부하는 방법도 바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학교 숲이 생기면서 지역 주민들이 산책을 학교에 오고 단순히 예전에 뭐 조기 축구에 이런 게 아니라 네. 자연 공부도 하고 산책도 하는 공원 같은 공간으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자전거 탄 풍경께서 빙긋이 웃으시는데 저기 네. 제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아침에 보면 조기 축구회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잔디는 인조 잔디고 인조 잔디. 나무는 하나도 없고. 나무는 없고. 오늘 숨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가깝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렇게 삭막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진짜 조기 축구에는 아주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예. 진짜 거의 점령하셨거든요. 예. 조기 축구회 분들이. 네. 근데 학교 숲 운동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좀 보람 있는 일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보람 있었던 사례라든가 뭐 그런 일이 있을까요? 네. 제가 2003년인가 4년에 이제 학교 숲 운동을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그럴 때 나무를 아이들하고 심고 그다음에 뭐 가꾸고 이런 일을 있었는데 저도 잘 모르는 친구인데 4학년 학생이 그 여학생인데 등교하는데 나무랑 거기서 심었던 화단에 풀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유심히 그 친구를 자주 이제 목격을 했는데 나무가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뭔가
한 마디씩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과의 대화도 하고 나무와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바로 그 학교 수 운동의 어떤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도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나 친구들이 네, 학교 공차기를 그만 해가지고 다니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얘 좀 심각한 거고. 예. 친구들이 막 밟아가지고요. 네. 네. 그게 이제 새로 심은 화단에 풀이랑 나무가 이제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도 어떤 얘기하는지 자세히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서 일기장을 읽었는데 네. 일기 글에 나무야 너무 너 아프지? 어머. 내가 앞으로 널 지켜줄게 이런 어머.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억이 그 남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심성으로 이제 성인으로 자랐을 때와 삭막한 진짜 연병장 같은 데서 네. 그 성인으로 자란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와 대화한 친구가 네. 인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예. 앞으로 우리의 그 아이들의 그 사회를 위해서도 그 학교 주변에 진짜 나무와 숲이 울창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학교 숲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보완돼야 할 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안대 한 뭐 횟수로는 한 18년 뭐 17년 이렇게 했는데 시민운동 단체 그러니까 생명의 숲이 처음에 제안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작년이나 올해도 학교 숲을 많이 다녀보니까 네. 제일 아쉬운 게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나무를 저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들도 집에서 화분은 기분이 좋아서 사오지만 그 화분을 잘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학교에서도 그런 기르고 가르는 이거 기르는데 네. 지역사회나 또 행정이나 또 뭐 학교의 구성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방법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그 나무 이렇게 주거나 그리고 네. 나뭇잎을 이렇게 닦아주고 안 닦아주고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다르게 자라요. 아 그래요? 예. 아, 저 그걸 몰라가지고 다 죽였거든요. 예. 대부분 저희 집에 그래서 방금 뜨끔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다 유명을 달리구나. 네. 알겠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와 시민단체 생명의 숲이 함께하고 있는 공개 방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와 주셨는데요. 개그맨 윤형빈 씨 그리고 그룹 자전거 탄 풍경 또 오창길 자연해변 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숲학교 1교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기대하시죠. 자전거 탄 풍경에게 노래 한 곡 특정해서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그럴게요. 네. 우리 자탄풍께서 불러주실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예, 숲의 피톤치드 같은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그렇게 우리는 느껴야지. 안 그런데 그 노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노래 중에서 그렇게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앞에 그 사랑한다고 말해달라는 그 가사가 나오는데요. 그 사랑한다고 해주실 거죠? 예, 숲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 같이 오신 분들께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사랑한다고 말해줘. 네. 쑥스러워라.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하루 종일 내린 빗방울 수만큼 사랑한다고 해줘. 그렇게 나를 사랑해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하루 종일 내린 빗방울 수보다 더 널 사랑하고 있어.
시간이 또 흘러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내겐 오직 너 하나뿐이야. 너만을 사랑하겠어.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검푸른 바다보다 그보다 더 깊이 널 사랑하고 있어.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합니다.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밤하늘 수놓은 저 별들 수만큼 사랑한다고 해줘. 그렇게 너를 사랑해.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우주를 수놓은 그 별들 수보다 더 널 사랑하고 있어. 세월이 흘러 또 시간이 또 흘러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내겐 오직 너 하나뿐이야. 너만을 사랑하겠어.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붉은 노을보다 그보다 아름답게 널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겠어. 너에게 약속해. 너만을 브라보. 네, 뉴스 정면 승부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종소리 들으셨죠? 예. 그러셨어요?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학교 종소리와 함께 시작하는 2교시입니다. 시민단체 생명의 숲과 함께 숲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개그맨 윤형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영빈입니다. 그리고 자연해변 연구소의 오창길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노래 손님이시죠. 그룹 자전거 탄 풍경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1교시에서는 숲학교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학교 숲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네. 자, 오늘 선도부장을 맡으신 개그맨 윤형빈 씨.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오창길 소장님의 말씀에 아주 정말 적극 공감을 했고요. 정말 이 연병장 같은 그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의 그 학교 운동장을 좀 바꿔야 된다. 그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갈 때 왜 이렇게 군대에 금방 적응을 했나 했더니 학교에서 이미 연병장 같은 운동장을 많이 경험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네, 적극 공감하고요. 또 우리 자탄풍의 음악에 젖어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빈 씨는 참 배려도 많아. 아니 진짜로 좀 숲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막 빗방울이 또르르 또르르 오다가 나를 완전히 적시는 것처럼. 저는 개그맨 중에 윤영빈 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널리 포트해 음악을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거든요. 네. 네, 정말 좋아해요. 네. 자전거 탄 풍경께서는 가장 자연 친화적인 그룹이라고 소개가 됐는데요. 네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1교시? 좀 정말
많이 정말 공감하고요. 저는 숲을 엄청 좋아해서요. 예전에 숲이 많은 곳에 살다가 밖으로 나왔었어요. 그때가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네네.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네. 곡도 안 써지고 노래도 잘 안 되고 아마 그래서 다시 숲이 있는 저쪽 북한산이 있는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 지금 숲 안에 계세요? 예, 그쪽에서 살고 있는데요. 숲에서 이 곡을 쓰면 더 잘 써지는 모양이에요. 그런가 예, 봐요. 아마 저희가 그래서 그런 느낌의 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환경적으로 그 격정적인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첫째가 지금 시골에 가 있어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그 도시에서 이렇게 좀 적응을 못 해가지고 시골로 이제 보냈고 네. 또 제가 스케줄이 되는 상황에서 항상 시골에 가서 이제 그 아이랑 같이 숲과 같이 이제 거기 학교는 정말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상막하는 그 학교에서 지냈던 그 감성하고 네. 시골에서의 그 감성은 제 아들 보면서 다르다라는 걸 느껴요. 진짜 감성이 예, 달라져요. 예, 예. 그건 굉장히 유해지고 김영섭 씨가 보는 것보다요. 네. 계속 보고 있으니까 가끔 보는 제가 보잖아요.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가 눈빛이 1년 사이에 네. 순해지고 그리고 뭐랄까 되게 공손해지고 네. 자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예전에는 자기를 전혀 모르고 다 남을 따라서 아니면 그렇죠. 그 환경에 따라서 아이가 사나워졌었거든요.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그 숲이 그런 효과가 있네요. 그렇군요. 오늘 2교시에서는 산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숲이란 하나의 놀이터고 또 거대한 교실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창길 소장님, 네, 요즘 아이들이 학교 폭력 또 뭐 학업 스트레스 뭐 이런 걸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리적인 안정을 많이 찾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연구한 거 이렇게 레포트를 보니까 이따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 학생들의 이 가장 큰 문제가 최근에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이런 뭐 자살 문제라든가 이랬는데 2012년에 뉴스를 보니까 수학 문제가 안 풀려서 자살했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이요? 이제 자살까지 합니까? 예, 수학 문제 안 때문에. 풀려서. 아무것도 아닌데. KBS 뉴스에도 죄송합니다. KBS. 예. 그 뉴스에도 보니까 YTN 뉴스도 YTN 뉴스에 거예요. 나왔는데 그랬는데 그 뉴스를 보고 제가 만약에 그 친구가 숲과 이런 아까 얘기하신 네, 것처럼 네. 자연과 함께 있었다면 네, 네. 그런 아마 좀 치유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수학 문제가 뭐라고 정말. 중요하죠 수학 문제. 아니 뭐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네. 저는 수학 문제가 이제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어. 뭐 딴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숲으로 정말 많은 치유가 가능해지네요. 지금 네. 현대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 세 가지를 얘기하면 애정 결핍, 네. 그러니까 부모와 이 네. 핵가족 시대니까 대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먹거리,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거 그런 결핍이 있고 가장 지금 저희가 얘기해야 될 거 자연 결핍. 네. 그러니까 자연이 없는 3대 결핍 속에서 아이들이 그런 왕따 문제라든가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연을 잘 교육을 받으면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애들이 급해지고 굉장히 막 민감하게 굴고 어떤 그러니까 수학 문제 갖고 이렇게 네. 자기 생사를 걸 정도로 이게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숲이라는 건 참 사람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굉장한 그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시골에 내려가면요, 네. 굉장히 나른해지고 잠이 너무 그러니까 편안하죠. 예, 편안하게 잠을 많이 자고 네. 그리고 항상 그냥 졸려요. 거기 가면. 졸려? 예, 졸려요. 제가 지금 약간 그런데 지금 산후조리원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자연이 네, 곧 네. 산후조리원이네요. 거기 되게 졸려요. 되게 졸리더라고요. 예. 요즘 산후조리원에서 생활을 하는데 네. 그런 느낌이구나. 네. 숲이 가진 그런 장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산림 교육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살림 교육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정의 낼 때는 살림을 체험하고 학습하면서 중요성을 이해하고 습득해서 가치관을 바꾸는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관을 바꾸는.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산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 효과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한 분의 전문가를 모셨죠. 네, 산림 교육을 직접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네. 하시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이신데요. 네, 하시연 박사의 명쾌 통쾌 유쾌 3분 강연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앞에 나오니까 좀 떨리네요. 네, 저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하시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기분 좋으시죠? 왜 좋으세요? 하나로 딱 얘기하기는 힘드시죠? 예, 요즘 아마 날씨가 좋아서 산에 가면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산에 가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우선 공부를 안 해서 좋겠죠. 근데 정말 여러분 아이들이 산에 가면 공부를 안 할까요? 산에 가면 공부를 안 한다기보다 산에서는 배우는 방법이나 배우는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산에 가면 공부를 안 한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을 배울 수 있는 게 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숲에 가면요. 저희가 이제 보통 교실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숲에 가면 산림과 관련된 지식, 무슨 생태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는 이런 관점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숲에 가면 정말 지식만 늘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엔 조금 연구의 관점이 바뀌면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 했던 연구에 의하면 숲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죠. 숲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일수록 그 공격성이 낮아지는 거, 아이들을 때린다거나 아이들을 미워한다거나 그런 공격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봤고요. 오창길 선생님 오셨는데 그 학교에 숲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숲이 있는 학교랑 숲이 없는 학교의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숲이 있는 학교 아이들이 한 20% 정도 공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행동적 공격성이라고 부르는데 남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남을 때리는 이 공격성이 가장 많이 이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격성이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번 여름에 저희가 3박 4일 동안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숲에서 캠프를 진행했어요. 근데 3박 4일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기에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캠프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자아 존중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놀고 관계를 잘 맺는 그런 대인 관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숲이 사실은 저희한테 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것들이 아니고 이게 되게 복합적이면서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숲에 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뭘까요? 피톤치드. 피톤치드가요. 예, 피톤치드는 그냥 숲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물질인데 저희한테 이제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들인데요. 저는 이제 딱 한 가지로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숲이 굉장히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한 가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숲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열려 있는데 그게 공간적으로도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열려 있어서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뭐 협동심도 기를 수도 있고 창의성을 기를 수도 있고 이런 열린 공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산림에서의 숲에서의 그런 활동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하는데 막상 저희가 아이들을 밖에 풀어놓으면 아이들이 숲에서 잘 못 놀아요. 왜 못 놀까요? 틀 안에서 살다 보니까. 틀 안에서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이 숲에 갔을 때
그 저희 어른들 말씀에 그러니까 놀아본 놈이 논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예, 숲에 가서도 좀 놀아본 놈이 놉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랑은 많이 놀아봤는데 자연에서는 놀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풀어놓으면 여기서 뭐 내가 뭘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게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조금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숲은 자기가 즐겁게 노는 공간이 아니라 보호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숲 안에 들어가서 뛰놀고 이런 기보다 숲을 이렇게 멀리서 관망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주어지고 아이들이 숲에서 많이 노출되고 많이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더 많은 아이들 숲에서 행복하게 놀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청소년 자살률 1위인데요. 1위라는 오명도 벗고 그리고 행복 지수도 그 순위도 굉장히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시연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원이셨습니다. 정말 우리 이 숲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윤영빈 씨, 네, 네. 최근 아빠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아들이에요. 숲에서 네.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 숲에서 지금 키우고 계시니까 우리 자탄풍 자탄풍. 네,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의도한 바는 없었어요. 네, 네. 의도한 바는 없었고요. 예, 그 환경이 네,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찾아 가다 보니까 네, 예, 시골로 가게 됐고 또 거기에 또 아이가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거 그 어떤 조사에 의하면 네. 그 인성이 가장 안 좋을 때가 중학교 2학년. 요새 그 중2병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그 제일 인터넷상에도 좀 화제가 될 정도로. 예, 근데 네. 저희 아들이 이제 중2인데 네. 예,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그냥 막 제가 감정 상태가. 아이가 변해가니까 네. 제가 이제 막 이제 도시 생활하는 데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제가 막 희망이 보이고 막 이래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네. 그 아마 그 이제 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저는 예, 이제 열흘 됐어요. 예, 이제 이제 형빈 씨의 인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예, 아니, 예, 당분간. 그런 예.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 네. 그러니까 아이뿐만이 아니고 어른에게도 그렇고 다 같이 숲을 정말 가까이 하는 게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네. 그리고 행복하고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울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아이를 숲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가장 저를 가로막았던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부를 도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숲에서 배우는 게 또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숲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 방법이 그러니까 교실에 앉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들도 있지만 최근에 훌륭하다고 한 사람들을 보면 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학교 성적이라기보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어떻게 보면 숲이 가장 지금 저희에게 가깝고 우리나라는 64%가 산지다 보니까 그렇죠. 산림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제가 가깝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손쉽게 키워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그래서 싶습니다.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딱 나온다. 그럼 숲으로 데리고 와서 숲에 이제 그 샌드백 걸어놓고 돌 날르기 하고 격투기 수련을 산에서 시키는 거예요. 예. 저희 아들을. 그 애가 싫어하면 시키지 마세요. 아 싫어하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걸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쯤에서 방청객 여러분께 마이크를 돌려볼까 싶은데요.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사 잡지 6개월 구독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시사 잡지 구독권 그리고 마이크도 나는 놓칠 수 없다 하시는 분들 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세요. 자, 어쩌 저쪽에 네 안경을 끼신 남성분인데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YTN 근처 그
명지대학교에 재학 중인 20살 신휘교라고 합니다. 명지대학교예요? 네, 명지대학교. 저도 명지대학교. 네, 예. 후배네. 예. 명지대학교세요? 네, 네, 선배님. 우리 자타풍 선배님들이 우리 자, 학교 우리- 선배님이셨어요. 자, 우리 이러지 말자고 앉자고. 예. 지금 동창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제가 그 중학교나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가까운 산에서 숲에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숲에 들어가면은 곤충이나 여러 가지 생물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큰 소리로 놀라요. 아주 작은 네. 뭐 벌이나 뭐 개미 보고 놀라는 친구들, 특히 남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남학생이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가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잠자리를 잡거나 했을 때 이렇게 느낌을 느껴보게 했거든요. 그러면 한 10명 중에 5명은 근처도 못 가요. 네,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스페이스를 하는 선생님들의 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느낀 후에 또 소감을 얘기해 보려면 느낌이 다 틀리거든요. 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지금 67세인데요. 네. 제가 10년 넘게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꿈나무들이 숲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자부심도 갖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동장에 인조 잔디 지금 많이 걷어들이고 있고 그런 정책이 좀 되고 있지요. 냄새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축구장 같은 데도 갔을 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 숲 해설을 10년 이상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어려 보이시고, 네. 저는 한 20대나 30대 정도로 이렇게 하지 마. 굉장히 젊어 보이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방청객 여러분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저 외국의 사례는 과연 어떤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창길 소장님 어떻습니까? 외국에서는 네. 저도 한 10몇 년 동안 외국의 학교의 모습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유럽의 사례도 그렇고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이쪽을 처음에 한 10몇 년 전에 가봤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항상 학교의 전형이 이런 직사각형과 건물, 본관이 있는 그런 게 학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독일 학교에서 그때 느꼈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있는 학교. 그다음에 자연이 있는 산책로가 있고 정원이 있는 학교 이런 모습들을 봤고요. 최근에는 이제 일본을 쭉 봤는데 일본에도 보니까 저희 나라 비쌀 것 같지만 웬만한 학교에는 거의 숲이 있고 그다음에 정원이 있고 텃밭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 하시연 선생님께서는 네. 외국의 사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의 사례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좀 없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뭐 하루 소풍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산에서 캠핑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주게 되고요. 그 학교 교육 과정이랑 좀 연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8시간 수업을 한다고 하면 8시간은 교실에서 4시간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4시간은 숲에 가서 그걸 직접 보면서 수업을 받는 뭐 이런 방법들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냥 내가 시간을 따로 내지 않더라도 학교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도 산림 교육을 체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는 길이 숲이면 끝나겠다. 진짜 멋지죠. 환상적인데요. 네. 오늘 제일 멋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직업이 굉장히 좀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인데 정말 그 네모난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숲이라는 넓은 곳에서 배우면 그 아이들은 얼마나 그 창의력이 좀 뛰어나고 대단한 아이가 될까. 네. 창의력, 창조력 뭐 이런 것들 보면요. 학교랑 안 친했어요. 그걸 네. 되게 잘 써요, 근데. 그래요? 예. 그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책에서 올 수 있는 건 창의력보다 접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연과 접하고 그랬을 때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이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대학원 유학도 다녀오신 음악가들도 계시지만 네.
그 어떤 그런 스킬이 아닌 네. 어떤 창의적인 그 음악에 있어서는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런 것 해요.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네. 그 아이들이 좀 창조할 수 있고 어떤 뭔가를 개발하고 이러는 거는 학교 공부에서는 사실 지식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그걸 채워주시려면 자꾸 자연이랑 접해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연과 숲과 만남으로써 또 창의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시원 네. 선생님, 이 산림 교육 네. 그리고 숲 체험 활동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정보를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런 걸 한꺼번에 보시려면 그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숲의 온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그 검색창에서 숲의 온 치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가시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하고 있는 어디서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다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산림청 산하의 지방청이나 국유림 관리소라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전화 한 통 하시면 쉽게 전화 한 통 하시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까? 그럼요. 예, 예.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이 산림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시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금 이제 산림교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산림이 있고 저희가 교육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또 숲으로 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학교에서 또 일정 시간을 내셔서 숲으로 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요즘에 협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나 산림청이나 뭐 최근에는 이제 법무부 쪽에서도 보호 관찰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뭐 부처 간의 협업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숲에 간다고 하면 겁을 많이 내시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네.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서. 네,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아이들은 숲에 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어른들처럼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적정하게 놀 수 있고 적정하게 그걸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시간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네,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됐기 때문에 네, 네. 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좀 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숲으로 데리고 가세요. 숲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오늘 숲 얘기가 저는 막 그렇군요. 저 전도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숲 전도사. 네. 숲에 관한 노래도 많이 좀 만들어 주시고요. 좀 많아요 저희. 네, 더 많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이죠.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공통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숲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숲이란 뭐? 나에게 숲이란 뭐? 이런 이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먼저 네. 우리 개그맨 윤형빈 씨. 네, 나에게 숲이란? 나에게 숲이란 양부모님이다. 양부모님. 네. 느닷없이 왜 양부모님 나타나십니까? 우리 아이를 숲에 좀 맡기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내 아이의 양부모님이다. 네, 아주 양봉으로 삼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탄풍. 네, 저희 우리에게 숲은 음악이고 노래인 것 같아요. 예. 음악이고 노래다. 예, 그 안에서 저희 노래와 그 음악들이 나오니까요. 네. 멋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자탄풍 또 한 분. 숨 쉬는 거죠. 제가 살 수 있는 거. 나에게 숲이란? 예,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다. 박수가 또 터져 아니 전 나오네. 그래서 그런지 아까 진짜 저 아들 때문에 숨이 막혔었거든요. 숨 쉬고 있어요 지금. 아이가 숲으로 간 후에 숨이 튀셨고. 예, 숨 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예 저희 와이프도 같이 숲으로 보내야 되겠는데요? 그런 방법이 또 있네. 방목시키. 네. 우리 오창길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예. 표현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숲이란 발전소. 발전소. 예. 웬 발전소? 거기에 가면 에너지를 많이 얻고 힘을 네. 얻으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박수. 네. 하시연 선생님께서는요. 예, 나에게 숲이란 놀이동산이다. 놀이동산이요. 네. 뭐 하고 놀려고요? 얼마나 많은데. 아, 숲에 예. 가서는. 예. 추러스도 파나요? 거기 추러스. 추러스보다 더 맛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맞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숲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참 숲의 매력, 의미, 가치 되새겨 보았는데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래 손님 자전거 탄 풍경께 또 한 곡 특정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박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와 시민단체 생명의 숲이 함께하는 공개방송 생명의 숲 공존의 숲이었습니다. 네, 너에게 난 나에게 난 전해드릴게요. 네.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난 외롭던 지난 시간은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주그마한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난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나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나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난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해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